안녕하세요, 원서원입니다.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요즘 유튜브나 그리고 잘 몰랐는데 틱톡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럭키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럭키걸. 나는 행운을 타고난 여자야 라고 하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다 해서 뭐 엄청 비싼 그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해놓고서,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의 힘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근데 그 생각의 힘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쭉 봤는데, 좀 표현이 이상하네. 봤고 봤다. 그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광신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본인의 인생이 무슨 신의 계시나 운명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년 동안 그분이 해낸 거라고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몇 년 동안. 그냥 남들이 시키는, 보스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보내고, 그리고 뭐 놀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영상 보면서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근데 그 상황에 자신이 생각한 그 미래가 되지 않으면은 분노하고 화내고 막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또 될 것 같으면 또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예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낫겠지만, 일종의 이것도 좀 과장된 컨텐츠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생각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저는 허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성공한 대단한 기업가들 중에 집구석에 앉아서 그냥 많은 시간 상상만 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눈을 감고서 그런 생각을 하던, 뭐 자신이 무슨 뭐 요트를 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하고 뭐 그걸 상상한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일을 했어요. 그 시간에 눈을 뜨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간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그냥 현실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여러 컨텐츠들이 있더라고요. 노트에 100번을 써라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김승호 회장님, 스노우폭스에 그분이 이제 100번 쓰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100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100번을 쓰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절함,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내 머릿속을 다 하나로 몰입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 거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뭐 100번을 꼭 써야 됩니까? 뭐 하루는 쉬면 안 됩니까? 뭐 200번은 어떻습니까? 1000번은 어떻습니까? 노트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상이라는 거는 일종의 회피처고 도피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이, 본인이 생각한 그 현실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은 원하는 그 원대한 목표까지 못 가요. 거의 다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의 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힘을 믿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거기서 시킨 것들을 100%또 진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일종의 포르노 같은 거예요. 그냥 볼 때 기분 좋은 거죠. 아, 나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 나는 이렇게 모티베이션 주는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나는 취미생활이나 내 쉬는 시간도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어. 나는 언젠가 잘 될 거야 하면서 자기 뇌를 속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힘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뇌를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저 나을까? 전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시간에 눈을 뜨고 그 일을 더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실 그걸 진짜로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바라고 뭔가 되는 걸 바라지만은 그거는 소망이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슨 감처럼 생각하지,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지불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합니다. 일은 적게 하고 남들하고 똑같이 하고 아니면 내가 주어진 거를 탓하고 그러면서 성공을 원한다? 그게 진짜 도둑놈 심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더 그렇게 가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뭐 그러면 되나? 생각을 해서 시간을 그곳에 쏟는 건 오케이지만 그거에 따라오는 행동이 없으면 그 생각도 허상이라는 거 저는 믿습니다. 허상의 생각인 거죠. 행동이 없는 생각, 허상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오랫동안 있었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은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뭐 학창시절 보면은 말로는 뭐 서울대 가겠다, 고려대 가겠다, 연세대 가겠다, 카이스트 가겠다, 뭐 해외 뭐 유학을 가겠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만한 인재인가, 그만한 코스트를 쏟고 있는가 보면 사실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의 원칙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도 좋고 뭐 모티베이션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코스트를 계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성공하는데 내 목적지까지 가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뭐냐, 그 지불해야 될 값이 내 젊음이냐, 내 젊은 시간 10년이면 되냐, 내 하루의 시간, 하루에 12시간씩 몇 년을 내가 바치면 내가 목표한 곳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먼저 산정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을 하고서 10년 안에 제대로 된 성공을 못한다, 제 기준에서 성공을 못한다. 그 성공은 얼마였냐면은 1년에 3억 6천을 버는 거였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해서요. 1년에 3억 6천을 벌지 못하는 사업가가 된다면 10년 동안 했을 때 난 사업 평생 안 한다, 그 기준을 세웠어요. 24살 때 그걸 세운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23살 때 세워서 그쵸, 23살 때 세웠죠. 제가 빠른 년생이니까. 네, 23살 때 세워서 이제 32살까지 그걸 맞추자라고 한 거죠. 33이셨나? 24세 33?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코스트를 스스로 새겼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을 따라잡는데 필요한 시간은 내가 남들보다 2배를 하면은 내가 4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4년을 2배로 해야지 따라잡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산술이거든요. 4년 뒤쳐져 있으면 4년을 똑같이 해야 따라잡는 거죠. 그리고 4년이 지난 후부터 역전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서 4년 동안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대하던 멍청이로 대하던 아니면 넌 이거밖에 못하냐라고 하던, 그건 당연히 내가 내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는 남들보다 못하는 게 맞거든. 나는 남들은 지금 5년, 6년 차 됐는데 난 고작 이제 2년 한 거고 그런 상황이니까. 2년 차고 남들은 6년 차 할 때 나는 실제로 2년밖에 안 했다. 근데 그 2년 동안 4년 차를 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실력차가 있는 거죠.
무시와 질타를 받아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도리어 고마운 거죠. 나에 대해서 선명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근데 대부분은 그 코스트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좋은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말에 관심이 많으니까는 저는 그 사람들이 성공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리오넬 메시, 아니면 마이클 조던, 그 모든 사람들 다 코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서 운동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자기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런 사람들 거기 그 높은 자리에서 오래 못 머뭅니다.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고 각 분야의 탑을 찍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코치 말, 그리고 뭐 헬스 트레이너 아니면은 뭐 식단 조절하는 사람들 다 고용해서 자신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통제해달라고 부탁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인 거죠. 왜냐? 내가 아무리 세계 최고여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조언 없이는 난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조그만한 작은 거를 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해도, 공부법을 얘기를 해도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뛰어난 선생님들이 많은데도 그 선생님들 말을 다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법으로 해서 망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운동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데 운동 전문가 말 듣지 않고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많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잘하고 전문가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잘 성공시키고 빌딩한 사람들의 조언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본인 말대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비용, 그 만약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다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스트에 관심 없고 그런 쉬운 거, 될 것 같은 거 너무너무 쉽잖아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전을 하고 있네요. 창밖엔 뭐가 보이나요?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동기부여하고서 그 에너지로 현실을 살아간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하니까요. 저는 힘들 때마다 제 자신의 그 영혼의 연료가 떨어질 때마다 엎드려서 생각을 하면서 제 목표에 대해서 되새깁니다.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 연료를 주입하면은 그 연료만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동차처럼. 저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리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얼마나 지불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성공하냐 느리게 성공하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많은 걸 얻은 건 아니냐, 아니면은 뭐 얼마나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딱 제가 지불한 만큼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불한 만큼, 제가 지불한 젊음과 그런 수련의 시간들과,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마주해왔던 온갖 사건들과 그런 것들만큼, 거기서 겪었던 단련된 만큼 제가 보상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짜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공하고 싶다면은 코스트 계산 정확하게 해보고, 그리고 코스트를 지불만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한 값을 사람들이 되게 과소평가하는데, 저는 과소평가해서 좋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저기 수많은 거리에 있는 사업가분들, 창업하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면은 성공의 값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직장에서 하루하루 따박따박 돈 받던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공의 묘수는 없다,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